하고 짜잔. 자, 진행하는 거 사진도 좀 찍어 놓으시고. 좀 더 찍어 드릴 겁니다. 네. 고화질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제가 세미나 시작하니까요. 예,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예, 예. 녹화 시작 눌렀죠? 예. 안녕하세요. 저기 마지막에 우리 오신 분, 예, 우리 같은, 예, 신가요? 예, 그러시구나. 다 이제 어차피 이제 오늘 창업이라는 타이틀이거든요. 이게 2017년도는 작년도에 이 기술 창업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미나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 창업이라는 화두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뭐 글로벌 연합 쪽에 환경 쪽에 일을 하시겠지만 이 생존에 관련된 이 창업 문제는 왜 그러냐면 하이테크가 너무 진도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로봇 뭐 이 관련된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사람의 그 영역이 자꾸 이제 이렇게 잠식되어 가는 그런 영향도 있고, 사실 이제 글로벌 마켓의 특정 분야는 막 성장이 빠르지만 나머지 이제 전통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데 좀 상당히 줄어들어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업이라는 게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창업을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넣어가지고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창업과 관련된 이제 교육을 이제 전공 과목으로 이제 교육을 강의를 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창업이 자꾸 이제 이렇게 화두가 되는 이유는 창업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경쟁이 심해졌고, 경쟁이 심해진 만큼 생존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다가 겪고 있다. 그러면 창업이라는 게 과연 준비된 창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창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볼 때는 창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 컨설팅을 하면서 뭐 10년 넘게 컨설팅을 하면서 프랜차이즈든지 이제 기업회 이제 개발 창업 여러 가지 이제 창업 회사나 기존 한 4, 5년 차 지난 회사들 전부 다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약간 뭐 한 7, 800개가 넘죠. 이런 업체 대표님들하고 쭉 접해봤던 결과는 뭐냐? 마구잡이 창업하시는 분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거를 간과를 하고 그냥 넘어가서 창업을 해서 돈이 투입이 되어서 사무실 얻고 직원 뽑고 막 비용이 나가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창업을 준비할 때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용이 역시 죽음의 계곡으로 끌고 들어가는 발목을 잡아내는 결과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창업화, 특히 기술 창업이라는 타이틀을 창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 사업화, 기술 창업이라고 했던 이유는 어차피 경쟁력이라는 독자 생존력을 좀 가지기 위해서는 남들과 좀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 체계, 남들과 좀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제품 체계, 남들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기본 원천 기술을 이용을 한 제품 생산, 서비스, 이러한 창업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게 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 창업화라는 조금 세분화해서 창업 중에서 기술 창업으로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진행에는 이 커서가 땡겨야지. 자, 우선은 창업 이전에 생각할 일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 교재 이렇게 보시면 있지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겁니다.
창업을 한다고 마음먹은 이게 그 정년 퇴임을 하신 분이나 이제 뭐 학교를 갓 졸업하신 분이나 다들 보면은 창업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급하게 생각하는 게 사업자 등록증 냈나? 사업자 등록이 있냐? 그러면 사무실 어디다 얻었지? 사무실 어디다 할 거야? 뭐 집에다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창고에다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임대로 지금 오피스텔 하나 얻을 거야? 뭐 공동 창업 공간을 차려 이런 거 지금 따집니다. 그죠? 우리 대표님은 사업장이 있나요? 네. 있으시고 얼마나 됐죠? 창업하신 지? 12월 13일 날 냈으니까요. 한 3, 4개월 됐네요. 3개월 차 들어가네. 예, 이 3개월 차 들어가는 게 그쵸. 3개월 이빠이 이제. 그- 이빠이는 안 예. 돼. 13일이어야 겠다. 아, 그랬구나.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준비하는 데는 뭐한 4년 걸렸어요. 한 4년 걸렸고요. 그 관련된 업종에 근무를 하셨나요? 관련된 업종에 근무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 4년 정도 프리랜서 활동하면서 예. 네, 준비했고. 근데 프리랜서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 저한테 뭐 어쨌든 컨설팅 받는 좀 분들이 네.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단독 프리랜서보다는 음. 좀 기업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그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피 컨설팅 업체에서 사장님한테 요구사항이 사장님도 컨설팅 업체로서의 그 지위가 있으면은 서로가 이렇게 업무 제휴를 하기가 쉽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겠구나. 네, 저는 이제 사업장을 먼저 네, 제주 TP에다가 네, 네, 거기 입주하는 바람에 네, 입주하면은 사업자를 내야 된다 그래서요. 네. 사업자를 음, 빨리 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온오프라인에 전부 다 이 세미나를 이제 경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창업 이전에 생각할 일이 이제 뭐냐면 우선은 사업자 등록이 급하지는 않다. 자, 왜 이런 말을 하겠는가? 그다음에 사업장 마련이 급하지는 않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시체말로 이야기하면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익의 원천을 내가 무엇으로 해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도대체 뭐를 대가로 해서 돈을 받을까? 고객으로부터. 그죠? 내가 무언가를 제공을 해주면 그 고객으로부터 먼저 고맙다. 감사하다. 당신이 해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뭔가를 페이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를 수익의 원천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얼마 못 가서 자금이 문제가 생기기 또 시작합니다. 자금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은 그치 이런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업 진행 스케줄 같은 경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하게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진행. 잠깐만요. 저도 이제 자료를 조금 더 보강을 좀 하기 위해서 준비한 참고자를 좀 펼쳐놓고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제 우리한테의 창업이라는 거는 과연 어떤 쪽으로 이제 다가오느냐면은 사업 진행 스케줄 철저히 해야 되나, 사업 계획서 작성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업 계획서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집을 예를 들어서 뭐 혹시 이쪽에 뭐 건축 쪽에 계셨던 분 계시나요? 예. 그러면 계셨다고 가정하 만약에 우리 통상적인 상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 요즘 전원주택들 지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집을 짓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설계잖아요. 예. 설계를 통해서 이 집이 지어진 모습을 전부 다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집을 짓는데 1년이 걸리겠다. 1년이 걸리면은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따뜻하게 식구들하고 누워서 잘 수 있겠구나. 그때는 기분이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설계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 창업을 한 이후에 기초 준비와 안정기를 거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정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치의 오차가 생겨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설계도를 보면서 수정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에, 건축에는 설계가 되듯이 창업에는 사업계획서, 소위 말하는 창업 설계, 창업 플래닝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4번에 보면 판매 유형을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죠. 그쵸?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IT나 어떤 사물 인터넷이라는 어떤 그 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편리하게 구현을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운영 체계를 만들어 주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판매 유형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이 판매 유형이라는 게 어떤 것이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서비스다 제품이라고 했을 때 잘 팔리겠느냐. 어떤 게 잘 팔리겠느냐. 자, 우리 그 환경연합에 계신 우리 이사장님. 환경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이거를 안 사면은 안 되겠다라고 탁 느끼는 우리가 일종의 사람의 고통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고통지수가 크면은 클수록 구매가 잘 될까요? 아니면 고통지수가 작으면 구매가 잘 될까요? 고통지수가 내가 현재 겪는 고통, 현재 겪는 불편함이 많으면 아니면 적으면 그렇죠. 예. 많아야지 A란 거를 구매를 해. 근데 그 A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지수의 고통을 받는 것을 해결을 100% 해주면은 무조건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목숨하고 관련된 일이다. 그러면은 대가를 얼마를 지불해도 진짜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치명적인 어떤 그 병에 이렇게 걸렸을 때는 위중할 때는 집을 팔아서 일단 목숨은 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지수를 이야기하는. 그러면 여기에 판매 유형을 결정하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느냐라는 고통지수는 이미 상급으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판매 유형은 우리가 B2B를 할 거냐 B2C를 할 거냐 크게 보면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B2B, B2C라고 하더라도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가지고 와서 유통하는 형태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개발을 해서 그러한 제품, 그러한 개발 기술이 들어가지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냐. 그렇죠? 여기에서 판매 유형을 결정하라는 얘기는 도소매냐, 그죠? 제조냐,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는 것이 서비스냐, 제품이냐, 유형이냐, 무형이냐 이런 부분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장 조사는 정말 제대로 했는가. 자,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모 지역에서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치킨 프라이드를 하는데 창업을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치킨 창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만큼 치킨 판매하는 데가 많은 나라가 없죠. 그렇죠? 뭐 진짜 한 달에 가면 시장에 들어가면 전부 닭 아니면 프랜차이즈마다 닭. 근데 그 용도가 아니면 사업의 어떤 내용도 전부 다 틀리죠. 뭐 튀긴 거냐, 뭐 볶은 거냐, 아니면 기름에 한 거냐, 오븐에 한 거냐, 뭐 양념을 파로 한 거냐, 마늘로 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A란 지역에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지역에 과연 이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유동 인구라든지 잠재적인 고객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구역에 내가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점포를 얻으려고 하는 중심으로 해서 과연 거기 나가서 하루 종일 있어 봤느냐 그걸 일주일을 지켜봤느냐 한 달을 지켜보고 거기서 유동 인구를 과연 체크를 해봤느냐 그
그 지역의 유사 상권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생각을 해봤느냐는 얘기거든요. 자, 이 시장 조사에 여러분들 이 시장 조사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점포를 지금 한 군데 지정을 했어요. 사거리에. 근데 여기에 월세가 얼마라는 게 나와요. 그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러면 이자가 있고 여기 아르바이트생은 얼마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테이블 숫자가 몇 숫자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테이블이 너무 적으면 배달도 좀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여기서 내가 버텨나가고 내가 최소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내가 가져가서 내 생활도 하면서 창업을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루에 여기서 닭을 몇 마리를 팔아야 되는가를 과연 검토를 해보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제 그저께 이제 만난 분이 이제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판매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여쭈었더니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달에 거기 월세 들어가는 게요. 월세가 500만 원이래. 자, 월세 500만 원이면 언뜻 여러분 딱 들 때 위치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아, 이거는 도심 상권 중에서도 이거 완전 골목은 아닌 것 같구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500만 원 그러면 야, 이거 만약에 주 도심권은 아니더라도 음식점 상권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평수라도 좀 크겠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테이블 숫자가 야, 그러면 이거 뭐 한 30개, 50개 뭐 이렇게 막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서 닭을 한 마리 파는데 어제 그분 파는 데는 객단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손님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사람 기준으로 할 때 금액이 얼마 16,000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16,000원이면 여러분 언뜻 생각할 때 16,000원짜리 손님이 한 달에 500만 원이란 거를 내가 월세를 내려 그러면 월세만 그 다음에 직원 다 놔두고 월세만 500만 원 내려 그러면 16,000원짜리가 하루에 몇 분 와야 되고 한 달에 와야 되죠? 30일이면 간단하게 해서 500만 원을 30일 동안 뭐 한 5일 쉰다고 칩시다. 25일 잡고 그러면 25일에 500만 원 하면 하루 얼마죠? 그럼 이게 예, 하루 매출이 얼마 정도 돼야 돼요? 20만 원? 30만 원. 3호 저기 500만 원 똔똔 친다고 하더라도 25일이면은 20만 원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0만 원이면 한 테이블에 16,000원, 그냥 한 테이블에 2만 원 치자고요. 2만 원 치면은 몇 테이블이 와야 돼요? 10테이블 와야 되죠. 자, 그러면 적어도 임대료를 500만 원씩 다 지불을 하려 그러면은 하루에 죽었다 깨어나도 10테이블의 손님은 무조건 하고 와야 됩니다. 그죠? 10테이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주방에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0만 원. 타인 인건비를 한 300만 원 잡자고요. 그럼 몇 명 더 들어와야 되죠? 한 5명 더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돼? 15명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내 인건비 한번 따져. 내 인건비 뭐 한 200만 원 치자고요. 내 인건비 200만 원. 그러면 몇 명 더 받아야 돼요? 한 3명 더 들어와야 되네? 그러면 총 한 18명.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건 뭐죠? 순이익 규모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순이익. 원가가 여러분들 몇 프로라고 보세요? 프랜차이즈. 자, 뭐 한 원가가 30%밖에 안 되나요? 제가 해보니까 한 50% 들더라고요. 들죠? 예. 50% 들으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55%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가가. 그래서 마진이 한 45%. 그럼 50% 남는다고 치고요. 그죠? 50% 남는다고 치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원 18명이 되나요? 배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하루에 36명 아닙니까? 그죠? 36명이 들어와야 돼요. 하루에 무조건 하고. 30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역의 상권을 내가 점포를 개선한다 그러면은
사돈의 팔천이든 학교든 누구든지가 매일매일 36명씩은 내가 동원을 해서 1년 365일 동안은 동원할 수 있으면 뭐가 되죠? 똔똔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 계산은 그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1년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치 1년 6개월, 2년 정도는 하루에 36명, 조금 더 나도 그러면 뭐 나가서 5일 동안 쉬는 동안 외식한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40명은 무조건 끌어와야 돼요. 그죠? 40명은 끌어와야지 내가 치킨 가게의 사장으로서 뭐 애들 뭐 교육도 시키고 내 봉급만 200만 원 갖다 줘가지고 생활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하루에 40명.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4, 5, 20, 우리가 25일 가용일수로 잡았을 때, 그쵸? 4, 5, 20, 4, 2, 8, 1000명이에요. 1000명. 그죠? 1000명. 1000명이라면은 우리 점포가 있는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한 달 동안 올 수, 한 달에 치킨 먹으러 2번씩 온다고 치고, 한 번 온다고 치면은요, 상주 인구가 그래도 가용 고객이 몇 명은 돼야 돼요? 1500명 더 넘죠? 그쵸? 네, 1000명이 와야 되니까 25일 동안 한 번씩만 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창업을 하실 때 과연 수지 분석 오픈해 놓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 치킨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본사 가가지고 그 창업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수지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하루에 우리 거는 말입니다. 광고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이 상권 같으면은요 하루에 한 50명 이상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리 좌석 회전율이 한 2회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블로 이렇게 계산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산기가 들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해가지고 막 이걸 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동안 전단을 통해서 알려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AI라는 거라든지 구제역이라는 이런 거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스톱 치시나요? 고스톱 치실 줄 아시는 분은 내가 설사하고 싶어서 하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 근데 그 설사를 한 게 나한테 오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내가 돼지고기를 판매하는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와서 그 닭을 먹지 않는 손님들이 다 나한테 돼지고기 먹으러 올 것 같으냐? 소고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계획은 시장조사를 창업 이전에 시장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요. 누구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 사장님 직접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현실적 있는 계산기로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죽음의 계곡 회피 전략은 있는가요? 자, 죽음의 계곡 여러분 아시죠? 죽음의 계곡이란 게 뭐죠? 자,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하고 어느 시기인가 모르는데 가다 보면은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고정비를 감당을 할 수 없는 타이밍이 되어 갑니다. 소위 이제 적자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창업 자금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그 창업 자금이 소진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꾸어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메꿉니다. 자기 돈 통장 흘려야 되고 보험 깨야 되고 적금 깨야 되고 이런 경우 나옵니다. 동생한테 빌리고 친구한테 빌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면 하지만 계속 그 늪으로 들어가면 그 사업은 뭐죠? 망하는 거예요. 그죠? 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뭐 생명이니까 주어진 생명도 오랫동안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반드시
죽는 제삿날이 있어요. 옥의 말입니다. 근데 이 법인은 법으로 주어진 인격만큼은 죽으면 안 됩니다. 기업의 목적은 영존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진 해운 여러분 저렇게 없어지려고 뭐 생각했나요? 그죠? 과거에 우리가 100대 기업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기업들이 사라지려고 생각은 했나요? 못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떤 그 환경 변화, 외부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 우리가 적어도 망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업 이전에 생각할 일들이 많다. 제가 왜 이 페이지 하나 놓고 이렇게 장황하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느냐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창업 생태에서는요, 창업을 하는데 나이가 들고 말고 경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창업을 좀 한다고 하면은 그 창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포업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존권이 달려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거 정도는 우리가 짚어보고 해야지만 창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를 하나씩 좀 들여보자는 얘기죠. 자, 우선 창업하기 전에 지금은요,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부 관련된 기관들, 이 지금 그 밑에 제가 엑셀레이터라고 해놓은 거 있죠? 인큐베이터라고 해놓았죠? 이 내용들 신문 같은데 엑셀레이터 기업,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 누구,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엑셀레이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성공한 어떤 그 벤처 기업, 이 사람들이 후계낸 역할을 해서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해도 엑셀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는 뭐냐면 이거는 창업 직후에, 그죠? 이거는 엑셀레이터보다, 엑셀레이터는 어느 정도 갈 때 이야기고, 처음부터 가이드를 해주고 어드바이스 역할을 해주는 인큐베이터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이러한 어떤 내용을 가진 창업 지원 기관이요, 60여 개도 넘습니다. 그만 한 70여 개 기관이 될 거예요. 기업체 부설까지 따지면은요, 그렇게 많습니다. 적어도 창업을 하시는 분은 창업에 관련된 기업 경영, 점포 경영,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로 한 교육, 지식적인 측면과 창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 기관, 정부 공공기관 및 개인 기관은 전부 다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보고 짚어보도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창업 지원 기관을 조사를 해보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그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는 창업을 해서 쭉 지나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내가 생각을 했던 제품, 내가 생각을 했던 제공하기로 했던 서비스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보다 보면 자꾸 모자라는 게 자꾸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을 합니다. 수정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품 제조 기술을 통해 창업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기계도 들여놓고 공장도 임대를 하고 거기에 맞게 시설도 하고 금형도 만들고 막 이래요. 그죠? 저도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전기 관련된 절약 제품이나 전기 관련된 생산과 사용에 관련된 벤처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특허를 내어서 금형비를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금형을 해서 만들어 놨던 이 제품이 시중에 나와서 자꾸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요구하는 게 다른 내용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시 개발해서 붙이고 개발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3배, 4배 더 들어가요. 제가 사업계획서 세웠을 때에 들어갔던 돈 한 1, 2억이면 될 것 같았는데 3억, 4억 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죽습니다, 정말. 회전 안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지원 기관을 통해서 좀 더 충실히 알아보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는 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하죠?
아까 1페이지, 2페이지 이거를 왜 하죠? 망하지 않기 위해서요. 예, 간단합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망하는 원인을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거하는 방법. 제거하는데 뭐를 보고 있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캄캄한 망망대해를 밤에 배를 항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항해를 할 때 뭐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앞길을 바로 밑으로 잡아주는 거죠? 어머, 배 타는 데는 앞이 깜깜하지만 그 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방향타가 있고, 뭐 이 바로미터가 있고, 가야 되는 뭐 저 안테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침반이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 설정을 해서 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그걸 내 보면서 아, 이거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그러면 닻을 뭐 아니면 키를 뭐 이걸 속력을 더 올리자, 늦추자,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창업을 위해서 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원인을 제거를 하는데 무엇을 보고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창업 플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술 창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느냐? 자, 우선은 개념을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사실 이 창업이라는 게 뭐죠? 창업. 대표님, 창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업. 네, 업을 연다. 우리 여기 저기 전문위원님. 창업. 창업이라면 떠오르는 게 창업 뭐지? 사업 시작하는 게 작업 아닐까? 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저지르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하는 거죠. 업을 연다. 아까 말씀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한문으로도 뭐 창업 이렇게 써봤고 업을 만든다, 창출한다. 영어로 스타트업 컴퍼니.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표시를 그는 거예요. Jobs가 founded Apple Computer in 뭐 1976 with 이거 뭐 워즈니악. 이 사람하고 동업을 해서 사업을 창업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파운디드라는 말 이거 창업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둘이 공동 창업을 했다. 영어는 그렇게 표시를 하네요. 근데 또 이런 표현 생존의 연속을 위한 어떤 체계화된 대응의 출발점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뭐 생존의 연속을 위한 체계화된 어떤 대응의 출발점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죠? 이거는 창업이라는 걸 이렇게 보통 이제 자료상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해만 하면 되고요. 자, 기술 창업은 뭐죠? 두 가지죠. 본인이 개발한 기술을 본인이 사업화하는 거. 그죠? 이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 아이디에서 뭐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3자가 개발한 기술 이전받든지, 전수받든지 아니면 매수를 하든지 사든지 이렇게 아주 사업하는 거. 이게 두 가지겠죠. 이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그, 프랜차이즈 쪽에도 기술 창업이 있다 그래요. 그럼 당연히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나주곰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나주곰탕은 처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그렇게 출발 안 했습니다. 곰탕 끓이는 것부터 점포를 갖다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게 기술 전수 창업이에요. 와서 나한테 배워서 제대로 배우고 곰탕 끓이는 것부터 배우고 밥그릇 숟가락 구매하는 거 안에 주방용품 사는 것부터 그렇게 하는데 전체 하는데 얼마 5,000원,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대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 전수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는 그게 아니죠. 표준화되어 있는 모든 그 매뉴얼화 되어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그 로얄티를 받으면서 쉽게 창업하는 건 보통 프랜차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 기술 창업의 범주에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기술 창업은 두 가지로 그냥 본인이 개발한 기술이나 본인 사업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 경영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술 경영이라는 말은 왜 나오냐? 앞에 기술 창업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술 경영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기술 투자 비용에 대한 최대 효과를 내는 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보다 다른
내용으로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여기에 의미를 두는 거는 아니고요. 개념만 보는 거예요. 창업이란 게 이거다. 근데 염두에 두실 건 뭐죠? 창업을 한 이상은 물리는 거 없습니다. 물리는 거 없어요. 물리는 거 없다는 얘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망하면 안 된다. 그죠? 망하면 안 되니까 한 발 빨리 나가서 망하는 게 좋으냐? 한 발 늦게 나가서 성공하는 게 좋으냐? 어떤 게 낫겠습니까? 한 발 늦게 나가도, 그렇죠? 우리가 운전하는데 도로교통 표지판에 그런 게 있죠. 10분 먼저 가려다가 뭐 10년 먼저, 뭐 50년 먼저 간다, 뭐 이런 그 표이 있잖아요. 그죠? 창업을 해서 명함 새기고 사업장 내놓고 나도 이제 독립했어, 뭐 이 이야기에 폼 잡다가 일찍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념부터 좀 정하다. 자, 개념 정의의 두 번째입니다. 보십시오. 기술 창업의 절차를 여기서 조금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는 이 페이지는 굉장히 설명들을 좀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자, 기술 창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줘도 좋은 거는 뭐냐면 창업을 할 때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요, 창업 설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창업을 하는데 무엇을 내가 이제 창업을 할 거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고객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고객. 그죠? 지금 뭐 창업 다 하시면, 아니 여기 우리 전문 컨설팅 하시는 분은 고객이 누구죠? 기업들이죠. 근데 그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고객이죠? 중소기업이요. 근데 그 중소기업이 어떤 중소기업이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컨설팅을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A라는 컨설팅 어떤 상품, 그죠? 이 부분을 목이 마르게 기다리시는 분들이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고통지수가 10을 최고로 본다면 고통지수가 9, 8, 7, 6, 5, 4, 3, 2, 1쪽으로 내려온 분이 나의 훌륭한 고객이 되겠습니까? 10이 되시는 분이 고객이 될까요? 10이죠. 그죠? 그렇게 필요한. 그러면 여기에서 고객이라는 거는 어떤 고객이 되어야 되느냐? 고통지수가 높은 분. 우리 대표님 만드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어떤 IT 서비스, IoT 이 서비스, ICT 결합된 무언가의 서비스가 정말 목마른 게 기다리고 있다가 제공을 해준다니까 사장님 어디 가셨다가 지금 오셨냐,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계약합시다. 계약.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제공을 해야 되죠?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솔루션이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솔루션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창업을 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솔루션이 어떤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솔루션이 남들도 다 하고 있어. 남들이 나보다 싸게 해줘. 남보다 더 빨리 해줘요. 우리 나보다. 이 경쟁 관계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 경쟁 관계를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는, 경쟁의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솔루션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창업을 하는데 먼저 정의를 할 게 뭐다? 고객. 그죠? 고객. 내가 무언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창업의 아이템, 서비스든 제품이든 뭐든 간에, 그죠? 노력, 봉사든 간에 이런 어떤 창업이라는 부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아까 뭐라 그랬죠? 치킨집을 창업을 하는데 최소한 월세 500만 원을 갖다가
내 인건비하고 정리를 하려고 할 때 하루에 최소한 40명씩은 무조건 와서 통닭을 먹어줘야 돼. 1년 365일을. 그죠? 그러면 1년 365일 동안 40명씩은 계속 와서 통닭을 먹어줘야 돼. 그거 정도도 확보를 안 하고 그거 확보할 능력이 없으면서 그 가게를 500만 원짜리 얻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객을 설정해서 그러한 고객이 40명이 아니라 하루에 80명씩 들어와 보세요. 100명씩 들어와 보세요. 치킨집 오픈해놓고 한 달에 내가 500만 원, 한 8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입이 들어오도록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죠? 대박인 거죠. 그죠? 한 1년 만에 집 사고 차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원합니다. 그렇죠? 원하는데 그걸 원하지만 그거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할까? 여기에 있는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죠. 고객이 누구냐? 고통지수가 높은 나의 제품, 나의 창업의 대상으로서 고통지수가 높은 사람이 많은 거, 시장의 규모가 큰 거를 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용어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이 창업의 골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를, 상호 관계를 내가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구나, 고정비를 어떻게 하면 되겠고, 매출은 얼마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소득이 한 달에 얼마나 생기겠구나, 이런 거. 그러면은 이달에는 어떻게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1년 6개월 동안은 내가 손님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내가 솔루션은 이렇게 자꾸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스터 플랜,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뭐죠? 창업 설계입니다. 그죠? 그게 플래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갖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까 어차피 먹는 얘기 나왔으니까 먹는 얘기 다시 하죠. 이게 창업이라는 게 기술이나 서비스 여러 가지 큰 것도 있겠지만 우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간단하게 이해를 할게요. 여러분, 저도 삼겹살 같은 거 돼지고기 이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연어회 이런 걸 참 좋아하는 편인데, 자, 근데 A라는 집에 이렇게 갔더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어 초밥을 참 좋아하는데 연어 초밥에 연어를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와사비를 좀 많이 넣고 그 대신 토치로 이렇게 그을려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 맛이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소주 중에 이 들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검정깨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들깨 자연 그 들깨로 이렇게 수제로 만든 그거와 야채를 이렇게 버무려서 넣은 이걸 같이 먹으면 참 좀 향이 좋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제공하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습니다. 제가 가는데 딱 한 군데가 이제 그런 집이 있는데 저는 그 집만 가요. 그 집에 가면은 지금 가면은 제가 딱 앉으면 벌써 그것만 나옵니다. 그것만 줘요. 자,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아까 얘기하는데 치킨집에서 40명이 필요로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100명이 필요하다면 저 같은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언가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다면 그 틈새 시장에서는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되는 게 뭐죠? 그러한 고객이 있다는 거 몰랐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고객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 필요한 니즈를 풀어줘야 되는 솔루션, 이게 만들어지지 않죠?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나의 독자적인 다른 업체와의 이 고객을 잡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게 이겁니다. 개념을 자꾸 정의를 하자는 얘기는 그겁니다. 고객,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솔루션, 그 고객,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창업 설계를 하되 독자적인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거냐.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매출과 영업이익, 고정비 이거를 상관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만 이익이라는 게 설정이 되고 고정비라는 걸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정비 해결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제일 밑에 있는 죽음의 계곡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창업 초기에서 바로 오는 게 뭐죠? 죽음의 계곡입니다. 이 죽음의 계곡을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인데 여기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창업 설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창업 설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니. 그러면은 죽음의 계곡이 여기에 이런 게 하나 있구나. 이 데스밸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데스밸리를 통과할 수 있는 회피 전략,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사무실 얻고 사업자 등록 내고 그렇게 해도 세무서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임대주가 아무 얘기도 왜 늦게 했냐 아무 얘기 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은 바로 손익분기점 단계가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매출 1단계 업 2단계 밸류가 올라가는 3단계 밸류가 올라가는 보통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해놓은 거는 뭐냐면요 이 1단계 2단계 3단계 되게 되면은 보통 이 회사를 어떤 그 가치 창출해 가지고요 이거를 회사를 통째로 M&A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보통 몇 배 가치를 하죠? 우리 컨설팅 하시는 분들. 우리가 매월 발생되는 순이익 있죠? 이익이 한 20%, 20배. 그렇죠? 그러면 밸류가 그 정도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가는 거면 20억 가치를 보는 거죠? 순이익 1억 정도 내면은.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고 보고 창업 전 단계에서는 반드시 요거 개념을 꼭 정의를 좀 하자는 거 이거 그죠? 이거 꼭 중요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개념을 정의하는데 뭐죠?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그 차트에 보시게 되면은 고객 창업 대상 사업 솔루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돈,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 이게 원천이 내가 어디서 수익 모델을 가질 거냐는 얘기다. 어디서 돈을 벌 거냐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 고객은 어떤 고객이라고요? 내가 제공하는 솔루션의 고통지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또 그 고통지수가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곳 시장의 규모를 이야기했죠. 네, 마켓 볼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은 BEP점을 통과를 해서 이제 돌아오는 순이익의 규모가 커지는 그런 수익 모델. 자, 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 저도 이제 뭐 강의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뭐냐면 당뇨병 환자가 있어요. 우리 끝에 이쪽에 계시는 우리 컨설팅 하시는 분.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만약에 혹시 이제 본인이 당뇨가 있다. 그죠? 네, 당뇨보다도 어떤 문제,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렇게 가면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최악의 결과가 올 수 있겠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게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 사장님한테 와서 밥을 싸가지고 다 수제로 밥을 싸가지고 나한테 맞는 거기에 영양성분 다 맞추고 칼로리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와서 집에 와가지고 내 옆에 와서 그 다음에 그거를 나에게 떠먹여 준다. 이렇게 떠먹여 주는데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내가 외식 사업을 하고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맞게 제대로 조리를 해서 아침에 와서 저녁에 와서 점심에 와서 제 시간에 맞춰서 다 떠먹여주고 하겠다. 해야 되나요?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뭐 진짜 집을 팔아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고통지수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단가를 보통 우리 밥 한 끼 시중에 나가면 얼마죠? 뭐 5,000원에서 10,000원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 이거 한 끼에 5만 원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얘기는 이러한 고통지수가 높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고통지수가 높은 고객군이 있다면 내가 판매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얻어들이는 상대 순이익은 크나요, 작나요? 큽니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사업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찾아봐서 각색을 하고 그게 틈새 시장이 되어야 되고 신시장 창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남들이 다 하는, 여러분들 대기업은요, 대기업이라는 오프라인 계시면 잠깐만 보시죠.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사각이라는데 대기업은 요 조그만데 우리는 요 5% 10% 되는 시장을 가지고 소상공인은 움직이지만은요, 대기업은 이 전체에다가 그냥 항공으로 그냥 농약 살포해 버립니다. 거기서 몇 개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물량 공세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작은 부분에 타겟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다가 알뜰살뜰하게 작은 빗자루 가지고 다 쓸어 담아야 돼요. 내 노력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남들과 차별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창업을 하는데 창업자가 알아야 될 기업의 활동 도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실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제일 위쪽,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은요, 서비스나 상품이나 이 시장이라는 게 고객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품 서비스를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 시장에다 제공을 하죠. 고객들은 제공을 합니다. 왼쪽으로 화살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판매 수익이 생기는, 이거를 뭐라 그러죠? 뭐 좀 있는 표현대로 가치 교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치 교환. 왜냐하면 고객이 고통지수를 높게 느끼는 그 무언가 긴박하게 필요로 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니즈를 기업에서 제공을 해줌으로 해서 서로의 가치를 교환을 해서 만족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익을 많이 얻어서 좋고, 그 다음에 저 소비자는 그에 대한 지불 대가에 따르는 내가 만족도가 높은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가 교환이 되는 거죠. 자, 요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관리에 관한 측면이니까 여기에서 보실 건 요겁니다. 자, 기술사업화의 성공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이제 요약을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객의 니즈를 정의를 해야 되고, 이거는 뭐라고요? 뭐가 필요한 사람. 그죠? 네, 이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은 고객의 니즈가 반영이 된 가치의 정의, 이게 기업에서 제공하는 거겠죠? 솔루션입니다. 그죠? 이 솔루션은 거꾸로 표현하자면 이게 왜 필요한가 이 말이에요. 저 고객이 저 시장에서 이게 왜 필요하지? 그럼 왜 필요하지를 여러분이 답은 내려면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뭐 그냥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기술이나 서비스 이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 왜 필요한가 하면 만나서 물어봐야죠. 제가 이런 거 하려면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까? 당신이 이거 없으면 어떻게, 나 그거 없으면 내 죽어야 된다. 이러면은 무조건 빨리 만들어야죠. 그거 없어도 뭐 지금 다른 거 사면 되고, 에? 물을 막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물이 없으면 오줌이라도 마시지 뭐. 이렇게 됐다. 그 가치가 어때요? 좀 상쇄가 되잖아요. 그럼 절대 가치는 아닐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도 경쟁자 구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이 없으면 뭐 돼? 음료수 사 먹지 뭐.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뭐 과일 쪽에서 수분을 섭취해야 돼. 이런 거는 뭐죠? 대체제 상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쟁자 구도를 ABC로 또 볼 수 있는 게 이 다이아그램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의 제공과 판매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자, 창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이거라 그랬죠? 기술 창업을 하는 데는 사업화의 핵심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만 나머지보다도 우선 1-3번을 보십시오. 설계 사업계획서는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죠?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필수적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놔둔다? 아닙니다. 불경이나 성경책을 놔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수정 보완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안정기의 사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고 보완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창업일기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창업일기를 쓴다고 보시고 수정을 해요. 왜 수정을 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현상들의 절대 요인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경쟁이 없을 줄 알았더니 경쟁자가 바로 옆에 있어. 아까 치킨집을 해놓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그 치킨집이 유명한 바로 뒤에 하나 있어. 어떻게 돼요? 대응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아파트가 많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차 타고 다 나가더라. 여기는 뭐 전부 다 그냥 저녁에 늦게 배달만 시키더라. 뭐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플래닝이 자꾸 변형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해를 했는 왜 작성하느냐? 사업계획서. 그죠? 왜 작성하느냐? 오른쪽에 답이 있죠. 뭐죠? 불패불망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불패불망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요. 그 외부의 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봐서는 투자 유치라든지 사업 설명, 사업계획 이걸 설명하고 제안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서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조직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됩니다. 그리고 보완하는 거는 좀 더 망하지 않는, 좀 더 오차가 없는 사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꾸려나가고 안정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 설계는 그래서 탄탄한 집을 짓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창업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사업화의 주요 이제 체크리스트인데 사업계획서 구성 이렇게 나와서 무슨 내용으로 그러면 작성을 해야 되느냐 말.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사장님, 우리가 아까 그 환경 그 관련된 업무하시는 NGO 쪽에 거기에 사업 소개를 한번 짧게 한번 해보시는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해서 뭐 우리 사업 소득은 이렇게 하고 어떤 일을 한다. 저희는 물과 공기를 컨셉으로 해서요. 네. 환경부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17년 된 환경단체이고요. 해외 본부들을 10개국 이상 만들어서 국제 NGO 단체로서 이제 유엔에 등록시키려고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데 물과 공기를 컨셉으로 한다는 게 컨셉이 뭐죠? 컨셉은 이제 그 부처 이제 그러니까 환경부 자체에 이제 부서가 이렇게 폐기물과 네. 뭐 대기 오염과 신재생 에너지과 뭐 네. 정책과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은 이제 물로 저희 그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시키고 오염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맑은 물 지킴이 연구소라고 저희 자체 또 산하기관에 네네. 연구소가 있거든요. 네. 거기 또 박사팀들께서 그 어떤 그 지구나 아니면 생활에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러면은 그 운영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그 소위 시드머니 운영 자금이거든. 그거는 현재까지는 이제 제 자력으로 해왔는데 네. 제가 이제 수익 모델을 별도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계되는 것들이 우리 이제 코테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자금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들어도 결국 이제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별도로 이제 그거를
별개의 어떤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 보존을 어. 이제 후원해줄 수 있는 수익 모델의 기관을 하나 만들려고 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운영 수익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고,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고, 필요한 거, 그걸 필요로 한 사람들은 지금 이사장님이 준비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시스템, 솔루션, 이거는 누구에게 필요를 하느냐? 그게 이제 기업들과 그다음 그러니까 일반 그 구매자들, 예. 그 저희들이 만드는 제품, 유통하려고 하는 그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자들한테 다 그게 남녀노소에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휴대용 정수기다, 공기가 뭐 오염이 많이 됐을 때, 발생기라고 해서요. 예. 우리 인체에 이제 산화질소라는 그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전달 물질인데 그것을 만드는 기계를 갖고 저희들이 개발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이제 심장 수술을 지금 5년 전에 했거든요. 이게 이제 개흉을 해가지고 갈비짝 다 뜯어내고 중고 부품을 좀 갈아가지고 지금 끼워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게 하고 했는 이유는 안 하면 죽으니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준비한 그 제품, 이게 우리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안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그것만 되면 좋네. 그게 고통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제품 구매력은 그런 사람들 찾으면 되네. 그렇죠. 그 사람들 타켓으로 해서 매칭이 되고 네트워킹이 되면.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다 어차피 스트레스를 안고 가고 있고 예. 심장질환을 다 성인병이라고 그러는데 심장질환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필수적인 물질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이 스트레스도 심장병의 원인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처럼 고통 지수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또 그런 사람이 많다면 그게 훌륭한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객을, 그 고객 숫자가 많은 쪽을 마켓 볼륨으로 해서 그걸 시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난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답니다. 사업 소개를 하게 되면은 첫째,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카테고리가 사업 소개부터 시장 동향, 고객 고통, 문제점, 해결 방안, 서비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검증, 결과, 성과, 시장 규모, 경쟁자, 차별성, 마케팅 계획, 초기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A4 한 장에다가 딱 만들어 봐야 돼요. A4 한 장.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시든 창업을 하시든 간에 당장이라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붙들어놓고 앉혀가지고는 요 항목들을 좀 요걸 A4라는 용지에다가 다 써서 해가지고 간단하게 누구한테 주느냐? 초등학생들 한 대여섯 명, 아니면 집에 계시는 예를 들어서 이 일에서 잘 모르는 남자분 같으면 와이프나 아니면 애들 초등학생 있으면 걔네들 딱 불러주고 이렇게 그냥 줘요. 여기 정리를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 정리를 합니다. 주세요. 주고 난 다음에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 이거 뭐냐 이렇게 이거 그냥 이렇게 주면은 걔네들이 보고 이거 아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대박 나겠는데, 걔가 그렇게 하면 정말 사학객서 잘 만든 거예요. A4에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은 엔젤,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요, 정책 자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은 투자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 받는데 핵심은 우리가요, 지금 저기에 보는 그 교육 자료 보시면 PPT 해놨죠. 빨갛고 파랗고 다이아그램 막 그려놨잖아요. 저 공을 막 들여서 하잖아요. 근데 과연 투자 설명회를 하고 사업 소개를 하는데 저런 빨갛고 파란 거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 그래픽은 그냥 모양을 좋게 할 뿐이지 저게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핵심이 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 장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써가지고 정리를 해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핵심이. 근데
내용을 사업 소개 이렇게 하면 사업 소개는 내가 하는 사업 소개가 아까 얘기한 게 뭐라 그랬죠? 가장 고통지수가 높은 고객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스타트를 조금 늦었으니까 10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에 주재원으로 갔다 온, 중국에서 7년을 주재원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딱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야, 중국에 아주 이 A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면 돈이 되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딱 한대요. 그게 뭔데? 이렇게 했더니, 아니, 중국에 처음에 갔더니 도대체가 음식을 어디다가 제대로 시켜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가서도 보면은 중국 음식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만 봐가지고 또 잘 모릅니다. 중국말도 잘 못하면 아 이건 무슨 음식이냐 지금 양념이 뭐냐 맛이 어떠냐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뭔가 제공을 했는데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이러이러한 음식이 어디에 있는데 이거를 배달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랬더니 만약에 이거를 제공을 안 하면은 내가 굶어 죽는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이 많으면 그건 되잖아요. 근데 뭐 그거 언제 다 들여다보고 뭐 어플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가는데 친구한테 전화해. 그게 빠르고 이러면 그거는 어플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아예 뭐 그러려니 뭐 그냥 앞에 슈퍼 나가서 사 먹지 뭐. 그런 게 있다면. 그렇죠?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 조사를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꾸로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은 과연 이게 교통지수가 있는 건지 대체되는 게 있는 건지 대체되는 게 있다는 거는 경쟁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있는 항목 하나로 앞에서 1, 2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이거를 정리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요거 요대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신감을 전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계획서를 딱 들여다보게 되면요, 창업하시는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면은 정부 정책자금 지원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할 때 R&D 지원자금 받을 프레젠테이션을 마지막에 할 때는 이거예요. 말은 다 잘 못해도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개발한 기술이 이 소비자들한테 갔더니 이게 고통지수가 이만큼 높은 거더라. 그래서 이걸 개발하면 이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이거 구매의향서 봐라.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이 받아. 이거 만들면 내가 구매의향서 이거대로 전부 다 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이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가 원천 특허를 이만큼 기술력이 있다.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가지고 이 개발한 이거는 이거 개발이 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충된 자료는 여러분들이 실증으로 시장 리서치를 한 내용이 나야지 이거는 이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장조사? 당신 시장 가봤나? 예, 이겁니다. 소비자 그 필요를 하더라? 예, 이겁니다. 직접 가지고 구매 의향서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거, 이런 자신감이 표출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술 창업 사업화의 핵심 리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건데 3, 4, 5번은 앞에서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7번 이런 부분에 관한 건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오늘은 핵심은 사업계획서에 관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리 질문 좀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창업이라는 걸 할 때는요, 창업을 할 때는 개념을 좀, 창업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좀 가지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객이라는 게 뭔가, 그렇죠? 그 내가